개마무사와 삼조고 전사들은 피로 얼룩진 얼굴로 전장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어. 평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에 서 있던 온달을 돌아봤어. 온달은 그녀를 향해 작게 미소 지었고 그녀 역시 힘겹게 웃었어. 승리의 기쁨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었어. 그렇게 길고 처절했던 거란과의 전투는 끝났어. 남은 건 피와 진흙 속에서 겨우 버티고 선 두 삼조고 전사와 아직도 심장을 뛰게 하는 그들의 서로에 대한 마음뿐이었어. 고구려의 도성은 믿기 힘든 대승의 소식에 온통 술렁였어. 요서의 거랑운을 겨우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 여겼는데 적의 전 병력을 섬멸하고 막대한 전리품까지 얻었으니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지. 전쟁의 승리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으니까. 국내성으로 돌아온 군사들은 수도의 거리를 가득 채우며 하늘 높이 깃발을 흔들었고 백성들은 거리마다 나와 환호하며 삼조고 전사의 이름을 외쳤어. 평강, 온달, 삼조고 전사 만세. 하지만 진짜 충격은 국왕과 귀족들이 모인 궁 안에서 일어났지. 전공 보고를 듣던 평원왕의 얼굴은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옆에 앉아있던 태자의 얼굴은 굳어졌어. 보고를 하던 우직한 장군이 무릎을 꿇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 그의 투박한 얼굴엔 진심 어린 경외심이 묻어났어. 태왕 전하, 소장이 아뢰옵건대 이번 전투의 공은 오롯이 평강 공주와 온달 장군께 있나이다. 두 사람의 과감한 기동전으로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장군의 말에 평원왕은 눈썹을 들어 올렸고 주변 귀족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장군은 다시 힘주어 말했지. 저와 2만 5천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평강 공주와 온달 장군의 전투는 고구려 그 자체였으며 삼조고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 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전략이 없었다면 우린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깊었고 주변의 귀족들과 병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 그때 전장을 다녀온 병사들이 힘차게 외쳤어. 맞습니다. 평강 만세, 온달 만세, 삼조고 만세. 이 힘찬 함성에 태자의 얼굴이 경직되었어.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단정하게 정돈된 눈썹이 날카롭게 일그러졌어. 그는 부하의 귓가에 날카롭게 속삭였지. 전현이 또 내 앞길을 막아서는구나. 이를 평강과 온달은 군중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성 속에서 궁에 돌아왔어. 거리엔 그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병사들은 모두 흥분하여 서로를 껴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어. 평강은 승리에 젖어 웃는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 파란 머리카락은 아직 전장에서 묻은 먼지와 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지. 온달은 그 옆에서 부끄러운 듯한 얼굴로 웃었지만 그의 붉은 머리카락 역시 바람 속에서 당당히 흔들리고 있었어. 그날 고구려 궁전 깊숙한 곳에서 태자는 술잔을 쥐고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혼자 중얼거렸어. 평강, 온달, 이 쌍년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평원왕이 앉아있던 궁의 커다란 전각 안은 묘하게 냉기가 맴돌았어. 고구려의 귀족들과 왕족이 모인 자리였지만 차가운 눈길들이 평강과 온달을 향해 싸늘하게 쏟아지고 있었지. 태왕은 무표정한 얼굴로 침묵을 지켰고 태자의 입술만이 어렴풋이 일그러져 있었어. 평강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날카롭게 외쳤어. 이제 얼마나 더 해야 하는데요? 거랑운 오만을 괴멸시켰잖아요. 이 정도면 증명한 거 아니에요? 평원왕은 침묵했고 태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나직이 입을 열었어. 평강, 아무리 공을 세웠어도 왕족의 피는 섞을 수 없는 법이야. 너야 공주의 피를 받았다지만 저 붉은 머리의 듣보잡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신라 정도는 공격할 수 있겠지? 어떠신가 온달 장군? 태자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비릿하고 도끼 어린 미소를 감추지 않았어. 온달은 담담한 표정으로 태자의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가겠습니다. 평강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 그래요. 우리가 가면 되잖아요. 신라든 뭐든 처부수고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인정해 줄 거죠. 이번엔 정말로요? 태자는 미소를 숨기지 않고 평강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어. 당연히 그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겠지. 다들 너희를 인정하고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왕 전하. 평원왕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 이미 이번 원정으로도 큰 무리였는데 신라라니 그것도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면 돌파하는 일이었어. 하지만 온달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빛은 어둡고 결연했어. 간다고 가. 평강의 목소리가 국문장에 울리자 주변 귀족들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어. 평원왕조차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저었지만 이미 태자의 도끼 어린 말과 고구려 귀족들의 냉랭한 시선 속에서 평강과 온달의 운명은 다시 한번 위험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어. 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평강과 온달을 향해 다가오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 그 눈은 차갑고 차가웠지. 좋아. 가서 너희들의 가치를 한 번 더 증명해 보거라. 기대하겠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거라. 그렇게 속삭이며 태자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어. 그의 입꼬리엔 차갑고 잔인한 웃음이 깊게 그려져 있었지. 마치 이미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이 평강과 온달의 파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국내성의 화려한 궁전 한가운데에서 평원왕은 엄숙히 평강과 온달을 내려다 보았어. 그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고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 주위엔 왕족과 귀족들이 둘러서 있었고 궁 안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떠돌았어. 평원왕은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어. 평강과 온달은 들으라. 평강과 온달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 온달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평강은 똑바로 아버지라 불리는 그 남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어. 심장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어. 평원왕의 목소리가 전각 안을 울렸어. 너희 둘은 거란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공을 세워 고구려를 지켜냈다. 그 공을 높이 평가하여 너희를 대모달로 봉한다. 순간 정각 안이 조용해졌어. 모두가 숨을 죽였고 평강과 온달조차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대모달, 그것은 단순한 장수가 아닌 왕족과 귀족만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명예였어. 평강은 놀람과 감격이 뒤섞인 얼굴로 온달을 바라봤어. 온달은 조금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입가에 작게 미소가 떠올랐어. 평원왕은 다시 말을 이었어. 하지만 너희들의 진정한 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신라 원정에서도 너희들이 승리를 가져온다면 그 누구도 너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 속엔 묘한 의미가 숨어 있었지만 평강과 온달은 이미 결정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 명심하겠습니다, 태왕 전하. 평원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 귀족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어. 그러나 저 뒤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태자의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지. 평강은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 적어도 이제 자신과 온달이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차올랐으니까. 정악을 나서며 온달이 작게 웃으며 평강에게 속삭였어. 우리 진짜로 대모달 된 거 맞지? 평강은 당차게 어깨를 으쓱하며 환히 웃었어. 당연하지 병신아. 너랑 나 삼조고잖아.
하지만 그녀가 웃는 그 순간 저 멀리서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태자의 시선은 여전히 독사처럼 차갑고 어두웠어. 고구려의 새로운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 말발굽 소리와 먼지가 흩날리는 황량한 길 위 서늘한 바람은 평강과 온달의 머리칼을 차갑게 흔들었어. 먼 발치에 보이는 신라의 죽음과도 같은 요새 평강은 그것을 바라보며 작게 욕설을 중얼거렸어. 씨발, 처음부터 깨질 거 알고 보낸 거였네. 평강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절망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어. 그러나 온달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의 눈빛은 어딘지 먼 곳을 바라보듯 어두웠어. 그 고요함이 평강은 답답하고 또 화가 났어. 결국 참지 못하고 톡 쏘듯 온달을 향해 물었어. 야, 너 병신이야? 왜 말을 안 해? 온달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 다만 그녀를 향한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지. 평강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 그 침묵이 너무 불길했어. 잠시 후 온달이 나직하게 말했어. 왜? 후회돼? 나한테 온 거? 그의 말은 차갑고 쓸쓸했어. 평강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말투에서 느껴진 상처와 불안함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 응? 뭐? 너 원래 전루부 장자랑 혼인할 수 있었잖아. 나 같은 놈이 아니라 조건 좋은 놈한테 갈 수도 있었는데. 온달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 그 말 속에는 깊은 열등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 평강이 언젠가는 자신을 떠날 거라는 두려움이었어. 평강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목구멍에 말이 걸린 듯 답답했어. 야, 넌 진짜 바보냐. 내가 후회할 거였으면 여기 왔겠어? 나 진짜 병신 같아 보이냐? 평강은 괜히 화를 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싸늘해졌어. 온달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스쳐갔어. 그는 고개를 돌리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어색하게 웃었어. 평강은 속으로 외쳤어. 아니라고, 병신아. 너랑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라고. 난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직접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어. 온달의 불안은 평강 자신의 불안과 닮아 있었으니까. 돈과 권력, 안락한 생활을 언제든 선택할 수 있었던 자신이기에 온달이 느끼는 두려움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평강은 말을 타고 있는 온달에게 가까이 다가갔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 병신아, 난 후회 안 해. 너랑이라면 죽어도 돼. 온달의 손이 잠시 떨렸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어. 그저 말없이 평강의 손을 쥐었고 그렇게 둘은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죽음의 요새를 바라봤어. 온달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과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것은 평강이 아무리 손을 잡아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그림자였지. 그들이 함께 서 있는 이 길은 거칠고 위험했어. 하지만 평강은 결코 온달의 손을 놓지 않았어. 그리고 온달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 둘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전투는 거칠고 참혹하겠지만 둘은 이미 서로의 손을 잡고 이 무모한 길을 나란히 걷기로 한 것이니까 평강은 성벽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 그 높고 두터운 성벽은 마치 끝없는 절망처럼 그들 앞에 서 있었어. 하늘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며 우울한 그림자를 던졌고 병사들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기 시작했어. 성벽 위로 신라 병사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들려왔지. 야, 고구려 놈들, 너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이 성은 못 넘어. 평강은 성벽을 보며 이를 갈았어. 시발, 좆됐네. 옆에 있던 온달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어. 그의 얼굴은 어둡고 침울했지만
여전히 뚫고 나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 공격군의 병력이 방어군보다 적은 상황. 이런 무모한 전투는 어디서도 승산이 없었어. 그 누구도 이런 싸움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그들이 설 곳은 없었지. 평강이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어. 야, 삼조고,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끝이야? 그냥 이대로 포기할 거야.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 몇몇 병사는 이미 공포와 절망으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 평강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다시 외쳤어. 그래, 성벽이 높으면 어때? 어차피 죽으러 온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부딪혀 보자. 내가 맨 먼저 올라간다. 따라올 사람은 따라와.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 평강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어. 그 눈빛에 병사들은 잠시 흔들리다가 곧 다시 칼을 높이 들어 올렸어. 삼조고 만세. 평강과 온달이 앞장서서 병사들과 함께 성벽을 향해 돌진했어. 사다리와 투석기를 동원했지만 성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불길한 기름 항아리에 병사들은 처참하게 쓰러졌어. 아군의 함성은 곧 비명으로 바뀌었지. 한 차례 공격이 무참히 실패하고 돌아오자 온달은 침묵 속에 병사들을 돌아봤어. 그의 얼굴엔 자책과 절망이 짙게 배어 있었어. 평강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어. 온달, 너 잘못 아니야. 우리 최선을 다한 거잖아. 온달은 그녀를 힘없이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 그냥 나 혼자 가서 성문이라도 깨부숴 버릴까? 평강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은 제로였으니까. 벌써 한 번의 공격만으로 병력은 크게 소모되었고 군사들은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가고 있었어. 그때 막사 밖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어. 그리고 한 병사가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어. 장군님, 후방에서 소식입니다. 태왕께서 급히 전령을 보내셨습니다. 온달과 평강은 불길한 예감에 서로를 바라보았어. 이번 전투의 진짜 목적이 어쩌면 승리가 아닌 이곳에서 자신들을 끝내기 위한 덫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지. 하지만 평강은 이를 악물고 다시 검을 들었어. 그래도 다시 한번 가자. 어차피 죽을 거면 싸우다 죽자. 온달도 고개를 끄덕였어. 둘은 또다시 절망의 성벽 앞에 설 준비를 했지.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며 새롭게 도착한 군대의 깃발이 보였어. 그것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이끄는 군대였지.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금 돌기 시작했어. 어두운 밤, 짙은 먹구름이 달빛마저 삼켜버렸어.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온달의 얼굴은 희미하게 드러났고 평강은 그 얼굴에서 차가운 결심을 읽고는 가슴이 턱 막혔어. 평강, 내일 아침 네가 북문을 공격하는 척하며 시선을 끌어줘. 온달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비장한 울림이 담겨 있었지. 평강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물었어. 무슨 소리야? 동문이 열릴 리가 없잖아. 온달은 잠시 고개를 돌려 검게 펼쳐진 성벽을 바라봤어. 바람이 그의 붉은 머리를 거칠게 흔들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 내가 동문을 열 거야. 평강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 숨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에 말을 더듬으며 그를 쳐다봤어. 야, 내어 미쳤어? 죽을 생각인 거야? 온달은 평강의 말을 끊고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 결사대 100명과 함께 성벽을 넘어서 동문을 열 거야. 너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공격해. 평강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한편으로 묘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 그녀의 심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욕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온달의 희생 덕에 자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 전장 위의 영웅으로, 진정한 삼족으로 말이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역겨워 평강은 고개를 흔들었어. 아니, 온달, 이 씨발놈아. 너 혼자 죽겠다는 거잖아. 온달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 어차피 우린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이 전투 자체가 우릴 없애려는 함정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평강은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머릿속은 복잡했고 온달의 목숨을 저울질하는 자신의 모습에 치가 떨렸어. 혹시 내가 잘못되면 너는 평양으로 돌아가.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 넌 공주잖아. 어떻게든 사라질 거야. 온달의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어. 참지 못하고 평강은 그를 향해 소리쳤어.